초도사 낭송이 있겠습니다. 초도사는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전북도회 부의장이신 양구경 님이 하시겠습니다. 세수 호국 영령께 드리는 추모사. 아, 들려온다. 어느 봄날 붓잠 꿈결에서 들려오는 감미로운 그 노랫소리. 50년도 넘었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온다. 박재란의 산 너머 남촌에는 노랫소리가 1970년 내 중학교 시절 학교에서 배운다는 고픈 배를 냉수로 달래고 따뜻한 봄볕을 받다가 평상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꿈결 속에서 들려오던 그 노랫소리.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배고픈 시절이었다. 북한보다 못살던 때였다. 그 원수같은 가난에서 벗어나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며 소리 높여 외쳤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 아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새마을운동을 펼치며 근면 좌조협동의 기치 아래 똘똘 뭉치며 하나 되어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었다. 빨갱이 집단 공산주의 김일성은 끊임없이 남한을 척화하기 위해 도발을 해왔지만 국민의 등 뒤엔 굳건한 군대가 있어 국민들은 국방을 염려하지 않고도 산업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국민 모두 배 끓는 사람 없이 따뜻한 밥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자고 손에 손잡고 모두 하나 되어 조국 근대화 작업에 매진하였다. 그 시절 그때는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든 줄 몰랐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롱한 대한민국 국군은 육해공 전선에서 철통같이 나라를 지켜주었고 대통령과 강요들은 서심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서 분투했으면 건설의 망치 소리 온 산하에 울리고 각계각층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완수하였다. 배고프고 추워도 힘이 든 줄도 몰랐었다. 그리하여 이제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단기간에 그 어느 민족도 건설해 본 적이 없는 나라를 건설하였다. 사실 한강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다. 땀과 꿈의 결실이었다. 위대한 영도자 선각자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코리안 드림을 찾아 외국에서 사람들이 밀려드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망령이 스멀거렸다. 헬조선 일한다. 나라를 저주하는 말이 떠돌았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좌파가 집권한 지금 이 말은 사라졌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자들의 거짓 선동임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치가와 국민이 배은망덕하면 나라는 쇠망의 길을 가게 된다. 잘 살게 해준 선조가 누구인지를 잊고 과거를 잊고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헛된 이념에 눈이 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라며 평화는 전쟁을 대비한 피땀의 결과다. 신생 대한민국은 6.25라는 참혹한 전쟁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잊었는가? 6.25의 비극을, 그 피를, 그 통곡을, 그 폐허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전쟁을 잊었는가? 자유와 평화에는 공짜가 없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자유를 외치면 그냥 자유가 주어지고 평화를 외치면 그냥 평화가 오는가? 어리석은 국민들이여, 어리석은 위정자여, 70년 세월 평화의 전쟁을 잊었는가? 대한민국이 하늘나라 천국인 줄 아는가? 북조선 공산당이 천사인 줄 아는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줄 아는가? 자유와 평화에는 군대와 군인이 있나니, 그들의 피가 있나니, 그들의 피의 대가로 자유와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군대와 군인은 목숨으로 생명으로 사명을 다하니 우리는 그분들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예우를 다해야 한다. 군대 없는 평화가 어찌 있으며 평화 없는 자유가 어찌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잊었는가? 연평해전과 천안함을 어찌 우리는 모른 척 하려 하는가? 연평해전과 천안함을 왜 그러는가? 그 누가 시켰는가? 내 배가 불러 잊었는가? 그 추원의 넋은 말이 없어 못 듣는다 하지만 그 유족의 한 맺힌 비울음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가? 왜 듣지를 못하는가? 우리는 유족의 슬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애국 추원의 명예를 드높임과 동시에 군대와 군인의 사기를 짐작하고 군기를 서 국가의 기강을 튼튼히 하며 국민들에게 상무정신을 일깨우고 부국강병의 이치를 설파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지금의 위정자와 공직자는 대체 뭘 하고 있는가? 호국이 무엇이고 보훈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모르는가? 어찌하여 연평해전 유족이 그 홀대를 서러워하며 부끄러운 나라에서 살기 싫다 이민을 가고 목숨 건 임무를 수행한 장교가 승진을 못하고 불명예 퇴역을 하며 천안함 소행이 누군지 밝혀달라는 애절한 소망이 외면되는가? 도대체 이 나라는 어찌하여 그런 것인가?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야, 애국 시민들이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는가? 서해 용사 추원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된 한살인 넋을, 그리고 그 유족의 슬픔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며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저 종북의 무리들, 주사파 무리들을 무찌르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연평 해전 용사들이여, 천안함 용사들이여, 그대들의 흘린 피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 대한민국이 있기에 국민의 생명이 있나니, 그대들의 낯선 길이길이 살아서 조국 대한민국 산하의 꽃으로 피어나고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부디 편히 잠드소서. 2020년 3월 26일 대한민국 지키기 불기도 총연합 전북도회 부회장 양국용. 이어서 내빈 추모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은 자유주의 전북 포럼 초대 대표이신 심용식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주의 전북포럼 초기 회장을 연임한 심용식입니다. 천안함 우리가 일주기 행사를 전주 오거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천안함 사태가 터진 이후로 우리 국민들도 많이 놀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도 했고, 특히 그때는 그 보훈처랄지 그다음에 보훈 관계 단체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그 억울한 희생과 그다음에 북한의 그 야만적인 행동을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세월이 10여 년 흐르면서 여러 가지 특별히 어떤 정권이 좌우로, 우에서 좌로 바뀌면서 이 천안함의 희생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모르는 듯 해버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오늘 11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의 박효도 회장님과 또 많은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표문화 콘텐츠 개발원과 희망 충청 시민연합,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국민권 자유시민연대 등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우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1회 추억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북한이 존재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 그러한 말을 우리가 결단코 잊을 수가 없는데, 뉴스를 보니까,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대단히 비협조적이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훈처라는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 후손들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면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게 보훈처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보훈처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훈처는 보훈처 나름대로 사정과 형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요즘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게 되면 상급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비판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추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훈처 관계자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에는 많은 보훈 관계 단체분들도 많이 참석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형편들을 저는 이해 못합니다.
다음부터라도 우리가 더 많이 참석해서 어차피 이 행사는 내년에도 이어져야 될 그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그 보훈처랄지 해군, 그 다음에 국방부의 포스터들을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페북 같은 데에서도 단지 55명의 전사자를 잊지 않겠다, 추모하겠다, 라는 정도로 끝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날이 서해 수호를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보훈처와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을 그냥 단순히 메모리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시 한번 올해 행사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행사는 서해 수호를 다짐하는 날로 바뀌어야 될 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행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 정부와 보훈처, 보훈 관계자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55명의 전우와 유가족과 생존 장병을 잊으면 안 됩니다. 행사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제1, 2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제의 고발과 만행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적과 통일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특히 비통한 일인데 357 함정과 천안함의 교양 타국기가 바다에 수장되었던 수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자손들에게도 물려주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우리 여기에 참석한 분뿐 아니라 국민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서 이러한 수치를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전파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넷째, 그리고 연애를 서해 오도, 서해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면 안 됩니다. 단지 북한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중공의 야욕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서해 바다를 당당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 공산 집단을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엊그제 북괴의 순항미사일을 숨기고 탄도미사일의 의미를 대한민국 정부를 축소하면서 비위상 발사체라는 교변을 하고 있는 이 정부가 한편으로는 불쌍합니다. 순항미사일이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이면 탄도미사일이라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줘서 우리나라의 안보나 국방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비행체가 UFO입니까? 비상 발사체라는 이런 교변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여론들이 들끓고 일어나서 대통령이 이것이 분명한 순항미사일이고 탄도미사일이므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우리가 한층 강화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중대한 날 무슨 달나라의 위성 발사 그런 얘기로 의미 축소하는 대통령은 올바르지 않다고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시민단체들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제를 벗어난 이후에 과연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에서 대한민국과 같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넘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더 굳게 지키고 이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가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합쳐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